자, 시작할게요. 먼저 가단락 살펴보고 한번 좀 들어가 보십시다. 자, 가단락 보시면 선생님이 칠판으로 전체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읽었어야 되는가, 자, 그런 걸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단락에서 첫 번째 단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건물은 얘가 화재죠. 건물은 자, 뭐다? 칼춤이라고 하고 황창랑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린 체크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밑에 나와 있니? 건물의 역사적 기록은.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화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화재는 구체적으로 트랜스될 수 있다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건무에서 어떻게 건무의 역사적 기록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화제가 살짝 바뀐 거예요. 그럼 해당되는 거 체크해 줘야죠. 그래서 거기 뒤에 가로로 묶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기 누구의 충절, 자, 요런 얘기로 자, 끌고 갑니다. 첫 단락은 되게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첫 단락은 아주 자세히 읽어야 돼. 자, 이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민간에서 시작되는 건물은 자, 조선에서 궁중까지 뭐가 보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얘가 보였어야 돼요. 민간에서 어디 궁중, 이게 눈에 보이셨어야 돼. 그럼 우리가 예측이 된단 말이야. 그치? 둘의 기본적으로 뭐죠? 또 신라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으로 간다 그랬죠. 그치?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지. 변화와 그 다음에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시작됐지만 궁중까지 갔죠. 그치? 그러면 차이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를 거쳐서 조선까지 갔어요. 여기에 우리가 차이가 우리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읽어가야겠구나. 그러면서 가면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자, 이때 이제 나단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나단락에서는 자, 조선시대 이따 해볼 거예요. 텍스트 다 살펴볼 겁니다. 조선시대 민간의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읽어봤을 테니까 그리고 뭐가 보였어요? 한편 이게 눈에 보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뭐예요? 궁중의 건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해? 그렇지. 차이 자 이렇게 우리가 잡아줬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것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눈치를 챘어야 되는 거야. 민간에서 시작돼서 궁중까지. 그럼 둘의 차이. 그러니까 읽으실 때 그냥 훅 읽으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단락은 조금 더 속도를 늦춰서 읽으셨으면 좋겠다. 알겠지? 속도를 늦춰서 하나하나 뒤에 것의 전략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단락을 읽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보셔도 괜찮아요. 민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궁중건무잖아요. 얘 그대로 다시 끌고 가지. 궁중건무 끌고 가죠.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궁중건무의 자 뭐니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탁탁탁 체크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궁중건무 구성 중에서 연풍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 연풍대를 또 이제 끌고 들어가죠. 연풍대 끌고 들어갑니다. 구성 중에서 연풍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지금까지 뭐예요? 조선시대 궁중건무 얘기한 거잖아요. 맞지? 조선시대 궁중건무 얘기한 거지? 이제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건무의 이제 특징이 막 나오겠죠. 전체 글의 흐름이 이렇게 뭐 특징과 뭐 건무의 의 뭐 이런 거 마무리되는 거야. 전체 글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되게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민간과 궁중의 차이를 잡아주면서 필자는 힘을 어디에 실른다 그랬니? 이걸 A 그 다음에 B라고 하면 B에 실른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궁중건무로 가면서 그럼 구성 알아보고 그 중에 연풍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꽤 중요해. 그렇다면 조선시대 궁중건무와 오늘날의 건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흐름이. 자, 그러면 자, 가달락을 읽어가면서 다 읽지 않을 겁니다. 자, 건물은 가로 묶어야죠. 화제입니다.
칼을 쓰고 춤춘다고 해서 자 칼춤 자 체크하셨어야 되고요. 황창나무 체크하셨어야 됩니다. 칼춤 동그라미 황창나무 동그라미. 자 왜냐하면 뭐뭐라고도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린 대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체크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아요. 칼춤 황창나무 그렇지. 그럼 나중에 바꿔가고요. 이렇게 던져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 녀석이 약간의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황창나무 얘기가 이제 여기서 밑에 보시면 황창랑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뒤에 사실 출제됐어요. 자, 대응성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선지에서 자, 저 보세요. A는 B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뒤쪽에서 B는 이라고 하면서 선지로 끌고 나가요. 왜? 아이들이 이거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말. 저런 걸 우린 대응성이라고 합니다. 대응성. 고전소설에도 이런 것들 비슷한 거 있지. 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유충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충렬은 대원수가 됐어요. 그럼 뒤쪽에 유충렬 얘기 안 하고요. 유원수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선지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물 파악이 안 되면 애들이 이제 힘든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대응성들 잘 잡아내셔야 되는 거야. 독서에서도 마찬가지. 얘 얘기하나 갑자기 얘로 끌고 갔을 때 애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잘 잡아내. 자, 건무의 역사적 기록은 가로 묶으세요. 뭐 동경잡기, 뭐 풍속조 이렇게 있는데 자 가로 묶어 신라부터 가로 묶습니다. 신라의 손은 황창랑 그러니까 위에 눈에 보였어야지. 황창랑 무라고 했으니까 그치? 자 황창랑은 나라를 위하여 백제왕궁에 들어가 왕 앞에서 칼춤을 추다가 왕을 죽이고 자신도 잡혀서 죽고 신라 사람들이 이러한 자 밑줄 쳐 그의 충절을 추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충절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의 모습을 본뜬 가면을 만들어 쓰고 가면 밑줄 쳐. 자, 그가 추던 춤을 따라 춘 것에서 건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가로 닫으시고요. 이처럼 오른쪽에 화살 쏘시고요. 민간에서 시작된 건무는 가로 묶어줘야죠. 그렇죠? 보이죠? 자, 칠판 봐요. 건무, 건무의 역사적 기록, 그 다음에 민간에서 시작된 건무론 이렇게 화제들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건무는 고려 시대를 거쳐서 조선, 그 다음에 궁중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궁중으로까지 이어진다. 밑줄. 이때 가면이 사라진다. 가면에다 X 치세요. 그렇지. 가면 얘기 어디 나왔어? 저기 위에서 원래 가면 만들어 썼대잖아. 됐죠?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 유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변화를 중심으로. 자, 나나락 조선시대 네모 치세요. 시대가 나오면 늘 네모 치자. 그지? 시대가 나오면 네모 치고 민간의 건무 가로 묶어. 자, 밑줄 기생을 중심 이런 정보들만 체크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까지? 자, 재주 많은 사람들, 제인들과 광대들의 판놀이 요거 밑줄.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요거 네모 치시고요. 자, 지방까지 밑줄. 그래서 얘가 나오죠? 가로 묶어요. 진주 건무와 그 다음에 통영 건무 가로만 묶으시면 돼. 어떻게만 이해해? 진주와 통영. 그러니까 뭐 지방.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한편. 자, 체크하시고. 이제 뭐 나와요? 궁중의 건무 가로 묶으셔야지. 그럼 뭐와 대비? 위에 있는 민간의 건무와 궁중의 건무가 대비. 그렇지? 이렇게 읽어갔어야 되는 거야. 자, 거기 주로 궁중의 연희 행사 때 요거 밑줄. 형식 똑같아야죠. 왜? 한편을 중심으로 앞에 조선의 민간 그리고 조선 후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한편 뒤에도 마찬가지고 궁중의 건무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렇게 나와줘야죠. 자, 후기 네모 잡으시고요. 밑줄 쳐. 순조 때 형식이 주요 무형문화재 그 다음 밑줄. 자, 다 날라갑니다. 자, 궁중에서 추워지던 건무의 구성 가로 묶으세요. 그래서 뭐 몇 명인지 4명의 무의가 쌍이고 뭐 검 들고 뭐 연풍대 이 얘기 나옵니다. 맞죠? 그러니까 구성이니까 이것도 정보야. 그럼 나중에 선지에서 물어보면 와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자, 마지막 줄 연풍대에만 밑줄 쳐. 그리고 나서 라달랑 뭘로 끌고 가? 연풍대로 끌고 가죠. 연풍대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개념 정의가 나오는데 기억 찾으세요. 기억. 밑에 기억 찾아. 기억 찾았니? 자, 위로 하나, 둘째 줄 올라가시면 밑줄 쳐봐. 이렇게 무의들이 쌍을 이루어 좌우로 이동하면서 원을 그리며 팽이처럼 빙빙 도는 동작을 연풍대라고 한다. 그렇지. 개념정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자, 마달라. 오늘날의 건무 네모.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되어 있어야겠니? 검술의 정밀한 무의 동작보다, 그럼 무의 동작, 게다가 X 치셨어야죠. 그치?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였니? A, not B. 그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어떻게 체크했어야 돼? 무의 동작에다가 X 쳐주시고, 자, 얘가 바로 출제요소. 여기 밑줄 잡아. 얘가 바로 출제요소. 그렇죠? A 아니고 B. 자, A보다 B. 그렇지. 그리고 이 무의 동작에다 X 치고 어디 밑줄 쳐? 부드러운 곡선. 여기에 우리가 체크해주면 되겠죠.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그럼 비슷한 얘기 또 나갑니다. 살벌함 X. 그치? 자, 민첩하면서도 유연한. 요거 물결 쳐. 밑줄 쳐.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전체 글의 흐름이. 그래서 독서를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단락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크게 볼 수 있는 자, 그 시각을 키워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넘겨봐. 1번의 정답은 뭐예요? 자, 유래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의 건무까지 왔지. 맞아? 자, 이런 걸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시대의 흐름. 자, 보세요. 신라부터 시작해서 그치, 고려 거치고 그 다음에 조선 거쳐서 어디까지 왔어? 오늘날까지 왔잖아. 맞니? 자, 이러한 전개 방식 눈에 보이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통시라고 이야기하죠. 이 통시라는 건 철저하게 어떤 역사적 변천이죠. 역사적 변천. 그럼 기본적으로 자, 뭐 차이를 생각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라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에 자, 가면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조선에서 기생을 중심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제인이나 그 다음에 광대까지 하면서 지방까지 전파되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검의 살벌함은 사라지고 어떤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그러니까 역사적 변천에서 차이, 변화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됐지? 기억하셔야 돼.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그렇지. 변천 그 다음에 구성 나와줘야죠. 됐죠? 변천이 가나고요. 구성이 달하죠. 그치? 이렇게 잡아줘. 자, 2번 문제 갑니다. 자, 2번 문제 보면 동그라미 5번부터 볼까? 연풍대는 쌍, 회전의 화려함. 맞죠? 연풍대에 어떤 정보가 나온 거고요. 건무, 느린에서 빠른. 이것도 정보 찾아냈어야 되는 거야. 자, 3번에 특별한 의상과 소도구. 특히 소도구는 뭐예요? 칼이죠. 검. 자, 그 다음 2번에 향유하는 계층의 확대. 맞잖아요. 조선시대에서는 향유하는 계층이 확유되었다.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변화 속에서. 자, 어디 나옵니까? 자, 향유하는 계층이 자, 확대됐다는 얘기는 자, 나달락 보시면 돼요. 기생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는데 제인, 그 다음에 광대 확대됐고요. 그 다음 지방까지도 확대되고요. 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궁중에서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궁중 사람들도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향유 계층이 점점 더 커졌다 그 얘기고요. 자, 1번에 보시면 건무에 담긴 충절의 의미가 현재까지 강조되고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충절 여기서 나왔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대응성을 잡아내주면 이 녀석이 늘 중요하게 된다고요. 황창락모. 됐어? 자, 그러면 이 충절을 그대로 잡아주고 이게 현재까지 내려왔니? 현재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은 우리가 1번. 그러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차이와 정보를 잘 잡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3번 문제 보시면 자, 위글과 보기를 비교해서 이용한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요. 자, 비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은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점과 그 다음에 차이점을 잡아내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지 자체가 이렇게 나와요. 선지 자체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1, 2, 3번 묶어봐. 1, 2, 3번 묶으면 공통점이지? 그치? 그 다음에 4, 5번이 뭐야? 차이지?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거기 보기 텍스트 한번 보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보기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 이렇게 나왔지, 그지? 것에서 국가와 사회 안위를 기원하는 주술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술에 대한 개념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처형문은 주술이 맞죠. 근데 건문은 주술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풀어줘야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기 보면 1번에 2번, 자 2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에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넘어가고요. 자, 문법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산문 2주차. 자, 요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볼까? 산문 2주차. 자, 얘 풀어오셔야 돼요. 목요일날 얘 그냥 풀어오세요. 우선 선생님이 원리를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가 보면 얘 바로 이렇게 할 거니까, 알겠지? 자, 풀어와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애정소설을 좀 살펴볼 거야. 애정소설. 시간이 충분합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자, 애정소설로 가볼게요. 고전소설은 사실 애정소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고전소설은 선생님은 총 4가지로 사실은 나누어요. 고전소설은, 어떻게 나누냐면, 우선은 영웅군담, 영웅소설과 군담소설을 따로 나누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비슷한 형식들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가정사소설, 그리고 비판풍자소설, 그리고 애정소설. 그 중에 우리는 애정소설을 볼 거예요. 됐지? 자, 이것은 조선시대예요. 자, 조선시대의, 자, 그때 시대적 가치관을 보십시다. 자, 우선 여러분들은 이거만 알고 있습니다. 자, 신분제도가 있죠. 왜? 유교적이고요. 이 유교적인 가치가 반영이 됐을 것이고, 자, 이 녀석은 바로, 그렇지, 신분제도일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축하. 자, 먼저 남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남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주,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만남부터 시작을 해요. 보통 소설이, 자, 만나는데 보통 여자 주인공이 훨씬 더 주체적이고요,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에서나마 여자 주인공이 좀 능동적, 주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은 남성 중심이었잖아, 그치? 여자는 좀 소극적인 이런 느낌. 시에서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여성상을 우리가 이별의 정한이라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더 주체적이고 능동적입니다. 자, 남자 주인공은 아직 벼슬하지 않는 생인 경우가 많고요. 보통 양반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기생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근데 반드시 이러진 않아요. 반드시 이러진 않고요. 우리가 이제 쌤이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춘향전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남자는 보통 양반이고요. 여자는 좀 기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라고 해서 남자가 기생 이런 게 아니라 여자가 신분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둘의 아주 기본적으로 자, 신분의 차이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분의 차이는 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이들이 행복하게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그러면 재미가 좀 덜할 거예요. 뭔가 위기가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결연장애 아니면 혼사장애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단어들은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흘리시면 돼. 이걸 적어주는 얘기는 장애 요소가 등장하는데 얘가 중요한 거예요. 장애 요소가 3가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잡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다. 장애 요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모가 반대해요. 이 둘의 사랑을. 자, 그럼 질문 던질게. 부모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어느 쪽 부모가 반대하겠니? 신분이 높은 쪽 부모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너, 만약에 내 아들이라고 한다면, 너, 내 아들 돈 보고 만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헤어져! 그래서 물 뿌리고 가지. 물 뿌리거나 아니면 김장김치 들고 뺨을 날려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거죠. 즉, 신분이 높은 쪽이 반대해요. 높은 쪽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가 신분이 높았어. 그럼 남자 쪽에서 반대하고요. 여자가 신분이 높았어. 여자 쪽에서 반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무서운 말이 그래서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보통 여자 쪽에서 반대하면 보통 여자는 엄마 많이 따르더라고. 부모님 말을 많이 따라요. 남자는 잘 안 그러거든요. 근데 여자 쪽에서 반대하면 많이 헤어지는 걸 많이 봤어요. 여자 쪽에서. 그래서 본인이 되게 잘 돼야 잘 되는 사람 만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봅니다. 두 번째는 권력자가 나서서 반대합니다. 드라마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그치? 드라마에서도. 그치? 감히 우리 회장님의 딸을, 이렇게, 우리 두목님의, 이런 얘기 하면서 권력자가 나서서 보통 반대해요.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자, 누가 반대합니까? 거기서 바로 변사또가 나타나서, 그치? 바로 춘향이와 그 다음에 이몽룡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권력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나, 그 다음에 운명,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쟁, 요거까지도 가끔 나오죠. 통해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요소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어떤 갈등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갈등 쪽으로 가게 되면, 이 갈등이 좀 되게 재밌는데, 갈등이 해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심화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고전 소설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그치? 얘는 안 그래요. 얘 무조건 해피엔딩 아니에요. 얘는 해소가 될 경우에는 해피엔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뭐보다 자, 유교적인 것보다 뭐? 사랑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심화 같은 경우는 비극적으로 끝나요. 죽어요. 둘이 같이 죽거나 하나가 죽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사랑이 짱이니까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적 결말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야. 애정소설에서는. 왜요? 여기서 나와 있는 부모와 권력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신분 제도 자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어떻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회적 인식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해 갑니까? 힘이 굉장히 센 사람들이기 때문에. 됐니? 여기까지 적으세요. 가끔 이제 중간중간에 뭐 조력자 이런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애정소설은 이런 방식이다.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해피엔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운영전이라는 작품만 보더라도 거기서 둘은 자살합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해요. 안평대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니까 우리가 그럼 각각의 애정소설의 전체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시험에는 텍스트에서 어떤 파트가 나오냐면 둘이 만나는 파트가 텍스트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갈등 부분인 바로 이거 반대하는 이 부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비극적일 경우에만 마지막 파트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출제 요소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고전소설을 읽는 법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하지만 풀어는 오세요. 알겠지? 풀어는 오십시오. 풀어 오시고, 우리 현대소설 그 읽는 법 배웠지? 그치? 읽는 법 배웠지? 그거랑 비슷하니까 최대한 그렇게 해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추가시킬 것들이 있어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요렇게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렇게, 요 방식으로 나와. 무조건 요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산문 이준차 같은 경우는 요 정도가 사실 이전 줄거리에 나오고, 요 파트가 텍스트에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 방식, 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라. 됐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꼭 문제 풀어와.